거기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마음의 창발, 이머전스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합니다. 창발은 어떤 현상이 이제 돌연히 떠오르는 거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위 구조에서 갖지 아니하는 새로운 기능을 상위 구조에서 갖는다. 나 조금 이따가 봅니다. 무슨 말인가. 또한 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자,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집단을 볼 때에 구성은 구성원의 각각의 특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가 나타내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 이거를 떠오름 현상 혹은 창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 달리 말하면 또 불시에 솟아나는 특성, 이머전스라고 한다. 했습니다. 예로 이제 그 집단 지능 같은 게 예가 됩니다. 요 흰개미들의 집단 지능인데, 요 흰개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랄리아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리치필드 국립공원에 있는 요 특정 흰개미들 집단입니다. 얘네들이 조그만한 흰개미지만은 이렇게 큰 그 둔덕, 언덕을 만들죠. 그것도 이제 방향성을 갖고서, 동쪽 방향이, 우리가 아파트가 동양 아파트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쪽으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돈덕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개미 한 마리가 있으면은 절대 이런 거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집단을 이루고 나면은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죠. 또한 이게 또 단순히 크기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안에 보면은 환기가 저절로 이렇게 되도록 안에 이렇게 꿀뚝을 만들어 놔 놓고 통기를 하는 그 관을 만들어 놔 놓고 그래서 이게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도록 해가지고 어느 방에는 이 버섯 포자를 키우고 이래가지고 애벌레들을 키우는 방이 따로 있고 막 이렇답니다. 엄청난 그런 지능이잖아요, 그죠? 이게 집단이 됐을 때 나타난다. 한 마리 한 마리일 때는 안 나타나고 집단이 됐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흰개미의 전체는 한 마리 한 마리의 합보다 크다. 전체가 되면은 뭔가 떠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거를 창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요 동글동글하게 하나씩 해놓은 게 이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또 분자 구조를 쓰면은 이렇죠. 탄수화물이 있고,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시 그룹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요게 하나하나가 이거 동그란 거 하나에 해당되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이거는 그냥 아미노산일 경우에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아미노산일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영양소 역할밖에 못 하는데 얘네들이 연결되면은 단백질을 만들고 큰 거는 이제 프로테인 단백질이라 그러고 이렇게 짤막한 거는 이제 펩타이드라 그럽니다. 뭐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은 얘네들이 이런 기능을 창발한단 말이에요. 뭐를, 물질을 합성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분해할 수도 있고, 큰 어떤 구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아미노산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게 모이면은 창발되는 기능이 있는 거라. 이게 하위 구조고, 아래 구조고, 이게 상위 구조라. 그래서 상위 구조에서는 하위 구조가 같지 않는 어떤 성질이 불쑥 나타난다. 이게 창발이에요. 자, 하나 얘가 이제 락테이즈라는 락토즈 분해 효소죠. 그죠? 락테이즈라는
요 단백질이 이 락토즈를 젖산입니다. 그죠? 젖산인데 젖산은 요 당 두 개가 연결된 게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스가 두 개 연결된 게 이게 젖산인데 요거를 딱 가운데를 딱 자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락테이즈는 단백질로서 구조를 먼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1023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1023개의 아미노산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영양소 이외에 다른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데 이 1023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되면은 이 젖산 분해 효소라는 단백질이 되면은 이 락토즈를 젖산을 딱 자르는 그런 기능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아미노산에서는 없었던 하위 구조에서는 없었던 그런 능력이 상위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창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이렇게 어떤 화물을 이렇게 막 끌고 가는 화물 자동차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일 때는 절대로 이런 역할을 못 하죠. 그죠? 아미노산일 때는 절대로 이런 역할을 못 합니다. 단백질이 되니까 이게 키네신이라는 단백질이라. 단백질이 되니까 막 이렇게 뭐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운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창발임. 키네신이라는 화물차가 된 거. 창발이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창발되는 거다.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 내가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어떻게 물질에서 정신이라는 게 창발돼 나오는가? 나머지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게 다 설명이 되는데 후반부에 가서 좀 설명이 됩니다. 지금은 넘어갑시다. 밑에 부분도 제가 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어쨌든 뇌는 물질인데 물질에서 어떻게 정신이라는 게 창발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서부터 정신이 창발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릭 칸델이라는 이분이 2000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 타신 분입니다.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계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어떤 행사에서 마음과 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5가지 대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자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 그 첫 번째 원칙이 마음과 몸하고의 관계가 모든 정신적 현상, 심지어 가장 복잡한 심리적 과정도 뇌의 작용에서 유래한다. 뇌에서부터 심리 현상이 창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가 행하는 일련의 기능이다. 다 모든 마음은 물질인 뇌의 기능이다. 마음은 뇌이고 뇌가 마음이다. 마음은 뇌에서 창발된다. 이렇게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이고 뉴욕에 있다, 그죠? 뉴욕 맨하탄에 할렘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할렘과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한테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후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분한테 가서 연구를 하려고 94년도입니다. 94년도에 연구를 하려고 이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 환경이 할렘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갔어요. 94년도였는데 2000년도에 노벨상을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 갔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오락했는데 안 온
그런 연구원은 아마 제가 저 혼자밖에 없지 싶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불교라는 좋은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됐는 것 같고. 어쨌든 여담입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창발되는 거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할 수 없는 이런 기능을 창발한다 그랬습니다. 또 세포라는 거는, 신경세포라는 거는 많은 단백질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 속에는 뭐 탄수화물도 있고 지질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여러 단백질이 어울려 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는 단백질이 할 수 없는 이런 기능을 창발합니다. 이동. 한번 봅니다. 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어, 어떻게 움직이나? 음, 봅니다. 어, 한 개씩밖에 안 되나? 자, 이 세포가 신경세포거든요. 신경세포가 움직여 가는 거 보세요. 예, 다른 어떤 유튜브가 이게 방송이 여기 같이 녹음돼 가지고 미안합니다.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세포가. 이 세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단백질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못 움직이죠. 자, 여기 이 신경세포가 또 움직이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신경세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 단백질 하나는 절대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신경세포가 되면은, 세포가, 어, 되면은, 이 단백질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또 기능이 창발되는 거죠. 그죠? 방금 우리가 본 거는 이동이 되는 거, 세포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또한 이 신경세포들이 모이면은 신경망을 이루고, 자, 이렇게 모식도로 이제 뇌를, 신경망을 이룬 걸 보여줬는데, 이 신경망은 이 신경세포가 할 수 없는 일을 또한 합니다. 이 신경망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발하는 거죠. 이 신경망이 활성을 가지면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예를 오른쪽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뭐냐면은 아까 그 녹조류에서 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 가지고 광유전학이라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 이제 광유전학 방법을 써 가지고 이 쥐의 뇌에 어떤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빛을 비춰주면은, 레이저를 비춰주면은 그 신경세포들이 와르르 활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전 조작을 해 놨습니다. 즉,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활성을 갖도록 했다는 거죠. 만들어 놨다는 거죠. 활성을 빛이 쬐어지면은 그 부위가 활성을 갖도록. 그래서 그 부위의 뇌가 활성을 가지면은 그 부위의 신경망이 활성을 가지면은 이 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나무 막대기.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나가죠. 자, 뇌에 활성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뇌에 활성이 들어오면 한 봐요. 야, 뇌에 활성이 들어오니까 레이저를 쬐어주니까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공격을 합니다. 야, 빛을 쬐어주면 계속 공격을 하죠. 작은, 작은 요 캡.
모자인데 빛을 조여주니까 사실 지 별 관심이 없을 텐데 예, 공격을 합니다. 어,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뇌의 특정한 부위가 활성이 없을 때는 공격성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을 쬐어주니까, 즉 어떤 뇌 부위를 활성화시키니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죠. 예? 이 마음이 그래서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을 가지니까 공격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뇌가 활성을 하니까 공격성이라는 마음이 나온다. 뇌의 한 부위라는 것은 결국 신경망이에요. 그 부위에 있는 신경망이 활성을 가지니까 여기서는 공격성이라는 마음이 나타난다. 이 신경망이라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창발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 상위 구조에서 나타나는 홀연히 나타나는 현상, 이걸 창발이라고 그럽니다. 하위 구조에서는 없는 현상이 홀연히 불현듯이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를 창발이라고 그런다. 마음도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마음도 뇌라는 것에서부터 뇌가 어떻게 활성을 가지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창발되더라. 예, 이해가죠? 자, 마음은 뇌신경회로에서부터 창발되는 거예요. 예, 뇌신경회로의 활성이 마음이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신경회로의 활성이 없으면은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예, 마음은 뇌신경회로의 활성으로부터 창발된다. 네,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아놓도록 합니다.